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 육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진 인재 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일본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정선주 청소년 교육팀장입니다. 안옥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 팀장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적입니다. 첫 번째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유치원 포함 46개 학교의 학생 수 2,542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33건에 38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교육 부문에 19억 5,7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등 체육 부문에 17억 6,100만 원, 전통문화 계승 등 문화예술 부문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평창군 교육발전 특구 추진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특구 예산 30억 원으로 돌봄 사업과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펀 퀴즈런 개관 운영과 가족복지과에서 수행하는 퀴즈 문화교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10월 31일 현재 1,006명의 13억 7,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활비 장학금과 레벨업 장학금이 신설되어 학생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을 통한 미래 세대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 사업은 올해 건축 인허가 완료 후 재착공되어 사업 추진 중에 시공법 구조 심의를 재심의하는 사유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창의 인재 육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고 직영으로 진부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내 배낭여행, 국제교류, e스포츠대, 청소년 야시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청소년 정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갖고 12월 10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6억 4,600만 원으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생활예국어 교실, 평생학습 공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8개소에서 88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896명이 참여하였고 9월에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 7개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과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우수학습 동아리 자체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째, 배움이 있어 활기찬 성인 문예교실 운영입니다. 11개 교실 11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 공모 사업으로 13개 교실 5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째, 군립도서관 활성화로 독서문화 정착입니다. 군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서는 독서진흥, 문화 취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웰컴 페스티벌을 개최를 통해서 도서관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역량을 키우는 독서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책 읽기와 마라톤을 결합한 독서 진흥 사업으로 230명이 신청하여 112명이 완주하였습니다. 부문별 완주자하고 우수자에게 완주증과 도서 상품권을 시상했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재육성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12페이지도 되고요. 18페이지도 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거를 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족복지과, 노인회관, 문화원, 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가족센터, 무슨 또 행복주택 이런 데서도 지금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운영되고 있어, 그죠? 근데 네. 물론 반복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보면은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를 인재육성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인재육성과에서 이걸 어떤 통합을 어떤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가족복지과는 자격증 위주, 아니면 문화원은 뭐 취미생활, 아니면 평생학습에서는 어떤 교양을 위한 목적,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평생학습 같은 거는 8개 읍면에 매니저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매니저들이 이제 그 모으는 건가요? 그 주민들한테 어떤 걸 원하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그 매니저들이 이제 학습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어떤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모집하는 거예요? 대부분 뭐 자격증 취득은 아니고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 교육 그렇게 원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에도 사실은 이게 지금 과마다 다 틀리는데 이게 조금 난립하다는 생각은 드시죠? 지금 이제 좀 대상이 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요. 물론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통합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1월부터 12월 달에 이제 시범 운영해갖고 교육을 해가지고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수강시청이나 이런 것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외에 여성 강좌, 뭐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 강좌, 도서관에서 하는 뭐 문화 취미 프로그램, 뭐 다른 또 그밖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강좌를 한꺼번에 한 군데서 이렇게 좀 수강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그 가족센터나 뭐 문화원이나 도서관, 교육도서관이나 다 같이 그 담당자들이 한 번씩 모여 갖고 그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서로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서로 중복되는 그 프로그램은 가급적 하지 말자 이렇게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한 예를 들었어요. 라인 댄스를 다른 노인센터에서 배우는데 또 다른 뭐 문화원 아니면은 그런 데서 또 다시 평생학습 이런 데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배웠다가 또 일로 가고 여기서 또 배웠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지만 어떤 통합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는 안 되겠죠.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아웃라인을 짜서 여기는 뭐 자격 중반, 여기는 그래도 취미, 교양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좀 같이 그 과별로 공유를 하시고 또 도서관도 공유를 하셔갖고 배우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분리를 하셔서 하시면 주민들도 사용하는데 여 갔다 저 갔다가 또 같은 거를 배우면 또 그 지도자에 따라서 틀리대요. 그렇겠죠. 틀리지. 왜냐하면 같은 한 무슨 뭐를 뭐 댄스를 하나 배운다 해도 여기 강사는 이걸 하고 저기 이걸 하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지금 많이들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이 배우는 게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무슨 장구도 노인회관에서 하면은 문화원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 하면 여기서도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이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의 통합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는 안 되더라도 어떤 그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이왕이면은 같은 예산을 들여서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배우고 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소통해 갖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수학 아카데미 조성 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됐죠? 지금 그 해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12월 1일자로 공사 그 재개가 될 겁니다. 그 지금 중지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 그 시공회사에서 당초에 이제 그 수학 아카데미아 건물을 이게 철골 구조인데요. 철골 구조를 그 시공하는 시공법이 너무 좀 어렵고 복잡하고 시공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공법에 대해서 다시 그 구조 철골 구조를 그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구조 심의를 다시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시공회사에서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설계도 그런 구조 심의 그 도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구조 심의를 하는 위원들한테 다시 그 심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동안 그 과정에 이제 공사 중지를 해가지고 좀 결론이 지금 나가지고 이제 12월 1일날 다시 공사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럼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설계상에는 그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그 설계로도 시공은 할 수 있는데 좀 위험하다는 거죠. 나중에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철골 구조를 시공을 할 때 지금 당초 설계안으로 구조 심의를 받은 걸로 그 공법으로 하면은 좀 위험하고 그 하기가 어려워 갖고 좀 새로운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그 시공법을
안전한 시공법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갖고 다시 구조 심의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문에 2019년도에 난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20년부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평창 중립 노량들 일대의 평창 수학 아카데미와 평창 매스월드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노람들에다 하려고 저희가 부지 매입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는 평창에서 대화를 가서 이렇게 공사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안 하느냐 벌써 빨리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또 공사도 또 중단되고 그러니까 지금 평창 분들이 몇 분들이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평창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거를 서울대 거기 남의 땅에 가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부실 공사도 안 났을 텐데 그것도 안 했을 텐데 왜 그랬느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단은 이제 공사가 늦어지게 된 거는 사실이고요. 아직 그 공사 진행 단계니까 이제 부실 공사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평창읍 중리에 처음으로 이제 부지가 확정되었다가 2023년도에 이제 서울대 평창 캠퍼스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저도 뭐 지난해에 인재 육성과에서 와갖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어차피 이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그 평창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수학 아카데미아가 건립이 되면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 운영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서 그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에 대한 사업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창군에서 행감에서 그래갖고 평창군에서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고민을 한 결과 이게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운영 주체가 이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그 결론을 이렇게 좀 도달해 가지고 그 서울대에서 이제 서울대 이제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이게 수학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은 제대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그 캠퍼스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을 그 2019년도에 신문을 보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춘천교육대학교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MOU를 맺고 맨 처음에는 맨 처음, 그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니 그 뭐 옮긴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저번에 뭐 저도 약간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근데 이제 평창에서 대화로 옮길 때 뭐 문제가 있었나요? 뭐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건 없어요? 예. 뭐 평창에서 저기 대화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요? 지금 감사에. 예. 지금은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뭐 근데 올여름에 감사에 지적이 된 게 있냐고. 올여름에 이제 그 감사원 감사를 받긴 받았는데요. 네.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결론 난 건 없고요. 네. 감사 지적은 받았고요. 그 감사에서 이제 뭐 물론 그 부지 이전에 관해서는 뭐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중공면 운영한다 그럴 때 2020 내년 7월달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좀 올해 이게 공사 중지 관련돼 가지고 한 하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길래. 네, 그 당초에 이제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20년도부터 사업 신청부터 용역 결과하고 공사 중단된 지금까지 모든 자료 요청하고 네네. 그다음에 검사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지 네네네. 그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네네. 자료 요구 받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평창군에는 도서관이 지금 네 곳과 작은 도서관이 지금 세 곳이 7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평창은 뭐 교육도서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별거로 좀 짚보더라도 지금 국립도서관 활성화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중에 있죠. 네. 네, 내용 보니까 도서관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역할 같은 거 굉장히 기능이 강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보기는 좋아요. 근데 과장님 생각에 이 활성화되고 이 시스템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은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그 2차 중장기 그 도서관 발전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요. 네. 시행 그 용역 결과에서도 이제 지금 나타난 사항인데 네. 사실상 이제 강원도 조례에서는 도서관의 이제 그 사서수 네. 적정 사서수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도서관마다 한 그 적정 사서수는 한 3명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한 330평방미터 입방미터보다 저기 한 명이 추가로 또 이렇게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평창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고 진부 대관령 봉평이 있지만 지금 이제 도서관 등록은 이제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봉평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도서관 등록을 마저 할 텐데요. 하여튼 강원도 조례에 따르면은 3명이 필요하고 도서관법에서 얘기하는 그 사서 수는 4명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사실 전체 사서 공무원이 한 6명 정도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적습니다. 그거를 질문을 안 드렸고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과 함께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얘기하니까 과장님 지금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획서가 아무리 잘 나와도 이것을 수행할 사람들의 전문 인력이 있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사실 쉽게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이 행정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면은 그 어떤 대학교라든지 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그 보직이 그 정교하게 돼 있지를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게 뭐냐면 업무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법정 사서수가 평창군은 17명이 필요해요.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지금 6명 있습니다. 6명이죠. 그럼 11명이 부족한 거네요. 그죠? 근데 강원도가 아니고 저기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은 기본 사서는 4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여건이나 재정 사항을 고려하면은 공립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창군은 달리 정한 조례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지금 평창군에서는 조례가 없고요. 저 강원도 조례를 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평창군도 포함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의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과거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적인 좀 혜택을 좀 하신 것 같아.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이 사서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출신이라든지 사서자격증 가진 분들이 도서관에 포진돼서 독서문화, 독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논하고 그 사업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올해 신규 채용 한 30명 했죠 최근에 공무원 그죠? 신규. 네.
그러면 여기에 사서직 공무원들을 채용 TO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해야 되고.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해가지고요.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한 명을 신청을 했는데 네. 합격을 못했습니다. 참가자는 있는데 합격을 못한 겁니까,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TO를 한 명을 사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합격을 못했습니다. 네. 해마다 이거를 반복하겠지만 계속 신규 채용할 때 계속 TO는 계속 배정 받았었나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사서 공무원 정원 수가 있으니까 거기보다 부족하니까 이제 그 부족한 만큼 신청을 해갖고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권역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합격자가 안 나오나요? 지금 대부분 저기 요즘 응시하는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공무원 저기 시험을 보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 어딜 가나 이제 그 도시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래갖고 농촌 지역은 이제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 지역은 신청자가 많고 농촌 지역은 적습니다. 그래 적다 보니까 그 합격하는 인원도 적은 거죠. 대부분이 자기 희망 근무지를 선택하잖아요, 지역별로 이렇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강원도 권역에 평창군에는 신청한 사람이 떨어졌다, 자격권이 안 돼서 시험 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에서도 합격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평창에 올해 이제 한 명을 뽑았는데 두 명이 신청해가지고 두 명이 이제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년 시험에 다시 그 저희가 뭐 1지방, 2지방 이렇게 써내잖아요, 지역을. 아니요, 보통 보면은 그 응시생들이 그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그래도 두 명씩이나 있긴 있었나요, 보니까. 안타깝게 있습니다. 떨어졌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서 보강에 관련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 앞으로 더 충원할 예. 어떤 그 사업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어떻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얼마나 배치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용역 요구서가 나온 대로 평창군에서 그 부사장은 필요하다면은 평창군의 조례 제정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서 공직을 늘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저기 대화 같은 경우는 사서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창에 1명. 3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있어요. 예.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가 왜 필요한지는 과장님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책을 다루고 어떤 정보를 다루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춤형의 뭔가 좀 교육이 좀 돼 있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행정과하고 지금 논의하셔가지고 인사 그 신규 채용할 때 끊임없이 그 직의 전문가들이 좀 시험 봐서 합격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 도서관을 등록하는 곳은 이제 강원도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조례는 강원 특별자치도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강원 특별자치도 조례에서 도서관마다 이제 사서 공무원 사서들을 3명으로 정해해 놨기 때문에 거기 3명이 이제 되면 됩니다. 예, 그럼 뭐 그거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평창군 현실은 지금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전문 인력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창열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
펑키지런 만들어 주시고 또 서울런 프로그램을 협약해 주셔서 지역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 그 서울런은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저희가 이제 평창론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4개월 과정으로 먼저 신청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방학 그 한 달 정도 쉰 다음에 다시 4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계속 뭐 이어서 평창론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방학 중간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네요. 뭐 짧은 시간은 공백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강률이 그 저조한 학생들은 좀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그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기자를 다시 또 그 평창년에 포함시키는 뭐 이런 그런 그 과정으로 인해 갖고 조금 얼마 정도의 이제 공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얼마예요? 뭐 한 달 정도 될 겁니다. 한 달? 예. 그러면 퀴즈로는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펑퀴즈로는 펑퀴즈로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7월에 개강해 갖고 방학 중에 말씀. 지금 저희가 이제 한 12월 한 15일 정도까지 이제 1차로 이제 7월부터 12월 한 15일까지 그 운영을 하고요. 네. 이거를 이제 또 한 1, 2월 달에는 뭐 다시 교육과정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다시 살펴보고 3월부터 다시 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그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또 펑키지런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그렇고 서울로는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학부모들 말씀 들어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그분들 그 아이들 학부모가 걱정하는 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 사실 학원은 방학 때도 열심히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펑키지런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평일에 네. 가봤더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오는데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오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방학 동안에 그럼 그 아이들 어디 가요? 쉬나요? 집에서? 지금 저희는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 뭐 결정은 안 됐는데 일단 3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뭐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다시 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육 과정은 다른 학원들도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다 합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을 수 있겠네. 늦었더라도 겨울에 다른 방향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교육 과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그 말씀 듣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직 저희가 3월부터 한다고 공지는 하지 않았으니까 네. 내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네. 하여튼 그 공백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런을 하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학부모님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도 안 되는 그 방학 기간 중간 한 2달 남짓되잖아요. 방학이 겨울 방학 같은 경우 한 2달 가까이 되는데 그 방학 기간에 애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학습지 한다는 거예요. 평창로는 뭐 그렇게
사실 제가 아까 한 달 정도 된다 그랬는데 뭐 그 정도 거의 연속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 서울론에 저희가 대해서 아이디 이런 거가 뭐 해소하는 게 아니니까 예, 계속 그러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울론에 대해서 세부 운영 계획을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얼마 정도 공백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기간에 아니면 저는 저 같으면 혹시나 가능할 것 같은데 기존에 들었던 거 다시 한번 계속해서 리플레이해서 볼 수도 있고 내지는 몇 가지 강의를 좀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형태를 좀 떼서라도 좀 다르게 좀 아이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더라도 특별한 과정을 하나 듣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교양을 하나 듣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겨울 기간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요. 예. 그 가정은 뭐 난이도나 이런 거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여러 개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의 뭐 과목 그런 거는 항상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얼마든지 기존에 자기가 공부하던 거 외에도 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영 안 하는 기간에도 그런 것들을 다 접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예, 예. 그럼 그건 그렇게 하고 잠시 운영 안 하는 동안에는 학습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좀 다른 영상들, 강의들을 좀 연계해서 좀 들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펑키지런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겨울 방학 내내. 네? 세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가지고 네. 공백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펑키지런 같은 경우도 사실 아이들이 방학하면 갈 데 없잖아, 그죠? 오히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그래서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 계획, 지금의 계획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본을 이런 데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부모님들 아이들 다 좋아하는데 이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 위치가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펑키지런에 대해서. 위치가요? 네. 괜찮은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평창읍 중리의 지금 펑키지런 위치는 네네. 뭐 제 관련된 그거 다 이제 공사가 다 해결됐죠. 해가지고 네, 네, 네. 예, 해소가 네. 됐는데요. 네. 지금 위험과 관련된 특별한 얘기는 뭐더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예요. 위치가 제가 영상을 준비할 걸 그랬나요? 어쨌든 거의 90대 가까운 곡선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성상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해도 좀 덜하겠지만 애들은 부모님이 대부분 앞에서 내려서 이렇게 안에 데려다 주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차량으로 예. 오죠. 예. 그러면 거기에 차량이 한 대 쓰면 다른 차들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그 근처에 아이들이 교육 받으러 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희가 몇 번 가보긴 가봤는데 예. 그 타임에 가면 아이들이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또 오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공교롭게도 인도가 끊어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4시 반, 3시부터인가요?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 시간부터 해서 쭉 저녁으로는 중국 고등학교 아이들도 학교 시간에 맞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특정 지역을 정해서 토지 구입 과정에서 지주분께서 지금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당장 주차장 만들 부지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옆에 짜투리에도 조금이라도 건드려주면 한 대든 두 대든 좀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주차가 아니고 정차할 수 있는 정도는요.
그거는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서하고 예. 협의하셔서 일단 지정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다 함께 돌봄 센터도 있고 어쨌든 펑키지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71페이지하고 75쪽하고 두 군데를 다 봐주세요.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 교육 경비가 지금 38억 4천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뭐 오케스트라나 농악 전승 뭐 사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8개월면 초등학교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평창 초등학교가 안 보여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 학생 수가 그래도 평창 초등학교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평창 초등학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뭐 저희가 뭐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뭐 조사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뭐 학교에 뭐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면서 다른 초등학교는 이제 예능 뭐 문화예술에 관한 그 과정을 넣고 평창 초등학교는 그런 그 과정을 좀 다른 교육 과정 때문에 이걸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 외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예. 없고요.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되면 대학 진학 때문에 이제 공부 때문에 예체능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애들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니면 음악이나 뭐 미술, 문화예술 뭐 배우고 익히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거든요. 예, 예. 학생애들이. 그러니까 평창읍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교육 경비를 좀 지원받아서 좀 학생들의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좀 잘 협의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협의하셔가지고 꼭그 평창 그 초등학교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잘 네.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13쪽입니다. 13쪽에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생활비 장학금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냥 예산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예산이? 저희가 등록금 장학금하고 생활비 장학금 이렇게 해갖고 1년에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지금 올해부터 이제 생활비 장학금 학기당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학기당 그렇죠. 100만 원씩 해갖고 1년에 200만 원을 200만 주고 원 있어요. 네, 네.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학생들한테 지금 딴 지자체도 이런 예가 있나요? 지금? 뭐 하천군 같은 경우에 생활비 장학금은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그리 없고 우리 평창군에서 하천구는 한 얼마 정도? 거기는 200만 원을 주잖아요. 거기는 대학생 수가 네. 우리 평창군에 비해서 이제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평창군보다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생활비라 그러면 이제 그 애들 그 일단은 방세라 그러나 그거를 뭐라 그러죠? 월세 월세. 원룸 예, 월세를 월세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조금 더 주는 거죠? 10만 원 조금 더 주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원룸의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춘천이나 원주권 뭐 서울 거는 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 춘천권 정도는 한 40만 원, 40만 원. 30만 원, 5만 원에서 그럼 한 40만 원 3분의 1 정도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한 50% 정도는 50% 정도예요?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장학금처럼
뭐 전체적으로 좀 다 좀 늘려서 조금 많은 혜택을 좀 주면 어떨까 전 그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이제 처음 평창군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뭐 지원이 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지원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게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금방 그렇게 늘릴 수는 없고 앞으로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드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성인 문해 교실인데요. 가장 2023년도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디지털 문해 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했네요, 그죠? 근데 2025년도에는 안 하셨네요. 안 한 이유? 공무원 대비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106페이지 성인 문해 교실. 네, 성인 문해 교실에서. 예. 성인 문해 교실에서 2024년도에는 디지털 문해가 있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2025년도에는 없잖아요. 그 저희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디지털 문해 교실은 뭐 별도로 반을 운영하지 않고요. 우리가 성인 문해 교실 그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관련된 그 교육을 같이 병행해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요. 그런데 2025년도에 그럼 혹시 이분들이 2024년도에 디지털 문해 교육을 했을 적에 그 수요조사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아니 설문조사라든가? 저희가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 반은 교실을 별도로 2025년도에 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 그 학령 인정이나 일반 문해 그 교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문해 관련된 거를 서로 교육 과정에 넣어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디지털 문해 교실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그 성인 문해 교실 그 학습자들을 좀 모시고 별도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견학도 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 보면 문해 교실 자체에서 공모로 해갖고 디지털 문해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셔요? 예, 그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디지털 그 문해반을 만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하는 내용이 그렇게 그거만 하기에는 좀 그 운영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갖고 이제 우리 일반 문해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교육을 같이 하게. 예, 하는 과장님 것으로 했습니다. 말씀은 네. 일반 문해 네. 교사들이 그 수업 시간에 일부분 넣어서 네. 디지털 문해라 해서 전문적인 게 아닌 그냥 핸드폰 하는 방법 아니면 키오스크 하는 거 뭐 그런 걸 가르쳐 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네? 근데 뭐 컴퓨터라든가 뭐 키오스크 사용법 뭐 관련돼 갖고 이제 뭐 휴대폰, 뭐 스마트폰 뭐. 근데 왜냐하면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공모 사업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은평구라든가 다른 뭐 경북 고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갖고 문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비가 잘 안 드는 거죠. 공모해서 들으니까. 그래갖고 그 문해 교실에 가서 직접 그 디지털 문해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문해 교육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글을 깨우치는 분이고 또 한글을 깨우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어떤 게 오면 보이싱 피싱을 할까 아니면 어떤 앱을 건드리면 이게 날아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자세한 것까지 가르쳐 주니까 너무 만족도가 굉장히 최고로 여기 보니까
또 문해 교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령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이 핸드폰을 사실 겁나 했었는데 이렇게 디지털 문해 그 공모 사업을 해서 그 수업을 받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있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했다고 만족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과장님은 그냥 단순하게 문해 교사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일부분 넣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만족도라도 혹시 조사를 해본 게 있느냐는 얘기죠. 별도로 디지털 문해에 대해서는 한 건 없고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거를 그 문해 학력 인정이나 일반 문해 그 학습자를 이제 모집을 하고 이럴 때 이런 것도 그 문해 선생님들의 의견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성인 문해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성인문해 과정은 지금 다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다시 수요 조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할 때 그 디지털 문해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그 수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도 그 문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또 그 지금 한글도 가르치셔야 되고 하니까 그 어떤 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라도 공모 사업이 그런 게 있으면은 하셔갖고 좀 찾아보셔서 그 디지털 선생님들을 직접 투입을 해서 그 문해 그 한글 교육 받을 적에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애해서 그렇게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하면은 훨씬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성취감도 높다는 지금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문해사 선생님들한테 하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드시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한번 공모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찾아가는 문화의 교실을 이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아갖고 운영을 했는데요. 디지털 문해 그 교실의 공모 사업이 있다면은 그 신청을 해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에는 한번 그것도 좀 예, 찾아보셔서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예, 공모 사업이 내려오면은 뭐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보니까 2026년도에 성인 문해 교실을 개설 검토한 걸 보니까 찾아가는 교실을 많이 하셨네요. 예, 저희가 14개소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이거는 교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거요? 2026년도에 성인 문해 교실 개설 검토 이걸 보니까 찾아가는 교실이 찾아가는 문해 교실은 네, 그 공모 사업이 그건 한 아니죠. 3월경, 3, 4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 사업에 이제 그 선정되면은 그 이제 곧바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찾아가는 교실에 1대1도 하나요? 아니면 여럿이 하는 것도 하는 건지? 여러 명도 가능하고요, 한 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진부, 미탄, 대관령 두 군데 이렇게 찾아가는 교실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거 문해 교실 개설 검토 내년도 거를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찾아가는 문해 교실은 하여튼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한 개 시군에 최대 뭐 금액을 정해져 있어가지고 신청을 뭐 많이 한다고 다 해주진 않고요. 뭐 우리가 2025년도에는 2,1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 만약에 이게 찾아가는 교실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교실로 전환시킬 것인가요? 아니 찾아가는 교실 그 공모 신청하면은 선정이 됩니다. 예. 선정이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밑에 보면 봉평에 원길 1위가 고령으로 또 신청 취소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몇 페이지 봉평.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성인 문해 교실 개설 검토 제가 이거를 받아봤거든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혹시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는 안 나는데 2026년 거 개설을 한 걸로 제가 좀 달라고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한테 이거 서류를 줬는데 지금 요거는 그래도 과장님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거 계획에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문해교실 네. 개설한다는 거. 그러면은 그건 잘- 찾아가는 문해교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걸 다 지금 알고 계셨을 텐데 봉평에는 고령자 또 미개설했다가 신청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취소하는 이유가 뭔지. 한다고 했다가 거기 없어서 취소한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2026년도에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아직 뭐 신청 대상 그 교실이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은 이게 그 성인 문해교실 일반 교실하고 학력 인정 교실 요 신청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제가 2020년도 성인 문해교실 개설 검토 자료 이렇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개설을 하려면은 지금 다 나와야 되거든 수요 조사가. 그 지금 그 봉평에 대해서는 그 학습자들이 이제 고령이라 가지고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성인 그 문해교실을 하기 어렵다 이래 갖고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성인 문해교실에 찾아가는 교실을 내년도에 4군데를 지금 할 계획이시잖아요. 이거 공모가 되면은 아니 이거는 4군데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곳 정도를 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한 10군데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봉평에 이게 적은 인원이면은 그럼 거기도 뭐 찾아가는 그 문해교실로 신청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북부권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문해교실이 많이 개설이 됐어요. 근데 남부권에는 사실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적합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이제 남부권에는 잘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신청만 하면 된다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내년에 찾아가는 교실을 아마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모를 많이 하셔서 이쪽에 남부 쪽에 1명이든 2명이든 찾아가는 교실을 많이 개설해 주십사하고 요청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디지털 문해 그거를 공모를 하셔서 우리 문해 교실의 어르신들한테 더 가깝게 우리 디지털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교육도 같이 병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 문해는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요. 찾아가는 문해교실도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해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저희 지역이 거의 고령화시고 그다음에 문해가 꼭 한글만 가리키는 곳이 아닌 그런 생활 필수로 되는 디지털 기계 문명 그런 것도 하는 거라는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또 그런 거를 접하다 보면 입으로 통해서 나 거기 해야 되겠네 하면서 또 많이들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참 이쪽 남부 쪽에는 좋겠다. 왜냐하면 그 수요자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1명이든 2명이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그 문해 교육을 하면은 그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문해 교실이랑 디지털 그 문해 교실을 좀 공모 사업에 적극 좀 올해는 좀 공모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좀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25페이지에 장학재단 보면 올해 보니까 그 레벨업 장학금하고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을 하셨어, 그죠? 예, 예. 예, 아이들한테 저희 지역에 청년 애들이라든가
대학생들한테 저희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는 뭐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 목적이 사실은 장학재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생 애들한테만 주는 거잖아, 그죠? 지금 저 초중고 대학생 그러니까 이렇게. 초중고, 그러니까 학생 애들한테만. 네네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학점제 이수한 그런 상황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교로 인정을 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서 등록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학점제 본 의원이 운영은, 계속 학교로 인정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 아이들한테는 보편적 학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또 레벨 장학금도 주고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 얘기는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 인구 소멸에 대한 저희 지역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서 머무르게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고등학교를 여기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제가 지금 한 3년 차 계속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 극소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냥 대학 장학금처럼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장학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건도 완화되고 일반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이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못 간 대신 어떤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든가 이러면 그런 학원비도 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학점 위수자 아이들도 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장학재단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줄 수 없다면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주는 게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제도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이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취지가 지금 숫자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 지원금 해갖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만 19세 그러니까 초중고 만 19세까지 20세까지 다 골고루 대학교 안 가는 대신 그 지금 말하는 학원비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거를 장학재단에서 못 준다면 대학 안 가는 청년 애들, 청소년 애들 그런 애들한테도 그런 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관련법이나 뭐 조례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질지 그거는 제가 뭐 알 수가 없고요. 그런 관련 규정이 생긴다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들 좀 혜택을 골고루 가게끔 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뭐 조례를 저희들이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과장님 생각도 지금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야 뭐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뭐 근거만 있다면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따지면은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자는 의미니까 한번 적극 다른 루트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과장님.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의원이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성인 디지털 문해 있잖아요. 디지털 디지털 문해교실. 문해 교육. 예. 그거를 제가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돼 있어요. 근거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제 여기 12월 29일 날 한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 교육 키오스크 뭐 온라인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군수의 책무와 지능 사업 범위에 명시돼 있어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거는 뭐 굳이 공모 사업을 안 해도 여기에 우리 그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제가 왜 발의를 했었냐면 어르신들이 요새는 다 키오스크잖아요. 어디 가면 키오스크고 핸드폰이고
그래서 키오스크를 좀 교육에 좀 저기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했거든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에서도 아 이거는 필요한 거다 이래서 그 지금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 사실상 네. 저희 디지털 문해 교실이 그 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문해 교육은 1년에 이제 그 52주인데요. 보통 뭐 40주에서 45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문해로 40주에서 45주를 매주 뭐 3일에서 5일을 운영하려면은 그게 힘듭니다. 뭐 매일 그 휴대폰, 스마트폰만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고 매일 키오스트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뭐 디지털 교육 과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만들기 전에 그 짧게 이렇게 그 뭐 평생 교육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어르신들을 좀 모시고 그 교육하는 과정 이걸 좀 먼저 실시하고 부족하면은 디지털 문해 교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한동안 그 경로당 가면 그 키오스크 기계를 갖다 놓고 어르신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45주 동안 계속 아니 그거 그걸 할 수는 계속 없어요. 하라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어르신들 이제 가르쳐 드리면 한두 번 가르쳐 드리면 아시겠지. 그거를 사실 계속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교육 중에 그런 거를 좀 한 꼭지에 좀 넣으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성인 문해 교실에서는 45주 동안 이제 성인 문해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문해 과정을 넣어가지고 교육 과정에 넣어가지고 이제 계속 수시로 이제 또 그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뭐 내년에는 하려고 이제 이번 거는 다른 게 있어서 다음에 하려고 이제 하긴 하고 있거든요. 그 디지털 디지털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진짜 어르신들한테는 키오스크니 뭐 진짜 그 갔는데 뭘 먹고 싶어도 갔는데 이걸 할 줄 몰라서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새 아시다시피 커피숍도 앞에다 다 그 키오스크로 다 찍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요번에 요새 어르신들 그런 거 다 습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가 있으니까 그 뭐 많은 시간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그래도 그 조금씩이라도 교육을 좀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혜정 의원입니다. 문해자료 103쪽 봐주시고요. 그 청소년의 내 맘대로 폰라운지 조성 사업의 추진 부분에 지금 한 3년째 계속 담보 상태가 돼 있는데 이제 주 원인이 그 부지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가장 적절한 부지가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니까 아직 그 소유자 분들의 그 이해관계로 인한 그 분쟁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역 진부면사무소에서 이제 건의를 했는데 요 하반기 그 읍면 순방에서 이제 진부면 주민들이 펀라운지 대체 부지로 이제 그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저도 그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면사무소 인근이고 뭐 주택도 거기에 2채 있고 면적은 당초 부지가 한 3,3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요건 내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한 1,80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규모는 작지만 이 부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당초에 그 계획할 때 정말로 토지주하고 정확히 답변을 안 듣고 그냥 구도로
어느 정도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시행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형제간의 소송이나 분쟁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 또 열심히 노력한 흔적도 보여요. 뭐 1안, 1-1안, 1-2안, 2안까지 이제 검토를 해보셨는데 여기에 기록한 거는 그만큼 부시학부로에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에 첨부를 했나요? 확정된 건 아니잖아.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대체 부지로 인해서 출장을 해가지고 이 부지는 가능한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찾아봤던 거고요. 그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보다는 좀 적절한 위치가 아니고 또 이렇게 그 소유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물은 것처럼 이 정도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에 담은 거가 맞나요? 지금 뭐 확정된 게 그런 아니고 내용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그 결정을 못 했잖아. 보여주는 거니까요. 예. 뭐 1-1안도 뭐 있고 1-2안도 2안까지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했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이제 1-1안이 농협 부지인데 농협에서 팔 의사는 있었어요? 농협에서는 자체 그 계획 때문에 그건 뭐 판매를 할 계획은 없다. 그런데 뭐 이렇게 굳이 이 자료에다가 아니 뭐 팔 의사도 없는 땅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검토했다는 검토한 그 과정이니까요. 팔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1-2안은 그것도 저기 뭐 판매할 의사가 의사를 없잖아. 하기는 못했습니다. 그럼 2안은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1-2안하고 2안은 어차피 그 농협 그 관련된 거고요. 그 그래서 2안도 저희가 이제 도로변 옆인데 이것도 뭐 판매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안 중에 농협 부지를 제외한 남땡땡 이땡땡의 땅은 가능해요? 그것도 저기 그 가능하지 않은 걸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진은 해서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지만 결국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진행된 사항이 없는데 이제 향후 계획에 봐서도 결국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당초 부지로. 예. 그래서 결국 또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 되잖아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읍면순방에서 이제 건의된 그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거는 팔 의사가 있어요? 그건 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면사무소 옆에 몇 평인데? 1,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뭐 300평밖에 안 되잖아. 네, 그렇습니다. 30평에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뭐 건물이 어차피 건물은 뭐 2, 3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지야 이제 뭐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뭐 다시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 면사무소 옆에 안 같은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봐서 300평의 땅에다가 건물 짓고 주차장까지 하고 이러자면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 그 향후 계획에 이제 2025년 하반기 읍면 순방을 했는데 하반기 읍면 순방이 있었나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가셨나? 여기 이제 그 민생 회복 뭐 관련된 그 순방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얼마 전에 그 진부면에서 여기 정식으로 문서로 여기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읍면 순방을 하셨나고 군수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뭐 의원님들 다 같이 하는 그런 순방이 아니고요. 그 현지 그 사업장 방문식으로 현안 사업장 방문식으로 이때 그 이루어진 걸로. 군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 과장님 참석 안 했었네?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참석 안 하고.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평창군에서 이제 그 현안 사업이나 그 현안 사업장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우리 생각돼요. 군수님 순방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행정담당관에서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는 시행을 했고 하반기는 뭐 약식으로 서류로 문서로 대체했다. 뭐 인데 그렇게
게 맞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순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몇 개의 사업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그 하면서 그래서 뭐 네. 지역 주민들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현안 사업을 도출해낸 게 아니고 그냥 번영회나 사회단체로서부터의 현안 사업만 보고받고 또 건의사항을 받은 거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추측됩니다. 이해가 예. 되고 그때 이제 나왕기 변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라는 거잖아요. 예, 예. 하진물이 179번지입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다시 이제 당초 매입 대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3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지어서 빨리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아까 문제 있었던 어르신들한테 평생학습 문해교실의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3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3년의 혜택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된 거거든. 그래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건물 소송이 종료 때까지 또 다시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 나와서 종료가 되면 이제 우선 검토를 한다는 건데 그때까지 또 기다리다 보면 또 늦어지거든. 언제 또 1, 2년이 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확보도 그렇고 사업 추진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길 바라겠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좀 하도 딱 해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그 토지 구입비가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이해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이제 정말로 살 수 있는 부지가 나타나면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은 하고 있죠. 지금 진부면의 그 사회단체장님들도 이제 가장 그 기존에 생각하던 그 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는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 부지가 당초에 원하던 부지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그 부지 구입비를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굳이 그 땅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뭐 걸맞는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그런 부지가 나타나면 바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마 그 진부 어차피 그 진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진부 그 주민들이 청소년 펀라운지로 적합하다고 그 요청을 할 경우에는 또 부지 소유주가 그 매도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곧바로 그 예산을 바로 시행해 주시기 편성하도록 바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사업명은 뭐 청소년 내 맘대로 펀라운지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강의실도 있죠. 계획하고 있는 게. 당연히 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에 강의실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특히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한 장소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강의실이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난해인가 올 초인가 그 포항의 평생학습센터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참 부러웠던 게 강의실도 많고 무슨 강좌 열 수 있는 그런 교실도 많고 무슨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된 게 있어서 참 부러웠는데 우리 지역은 좀 지리적 여건상 좀 어렵긴 어려워요. 뭐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다 분산돼 있는 것 때문에 지역마다 다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곤역번일에도 좀 큼직한 그런 그 학습 공간 센터가 공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걸 만들 때 좀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그 주민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길 바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25년도에 이제 평창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주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탁에 대해서 건의드렸는데 발빠르게 움직여서 위탁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일단 평창 것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평창 지금 페이지는 88페이지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자료 88페이지인데 단순 비교 한번 좀 해보셨나요? 뭐 이제 25년 위탁 준지 뭐 1년 돼서 전체적으로 뭐 평가를 받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 1년 내내 쭉 보셨잖아요. 네. 위탁사도 보셨고 작년에 지경도 뭐 1년 전체를 다 보진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 보셨고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위탁 전에는 뭐 강사님들을 불러다가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문화의 집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탁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강의 위주로 하는 것보다 이 청소년들이 체험을 가고 이러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거의 중단하고 그러니까 좀 적게 하고 그 체험을 가고 청소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게 변화가 돼서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뭐 문화의 집의 그 운영 성과는 지금 받아보지는 않고요. 뭐 12월 14일인가요? 그 지금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결과 보고회가 있는데 뭐 그때 가면은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그 만족도는 뭐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제 뭐 아마 또 이제 똑같은 걸 놓고도 이제 코끼리를 놓고도 제가 엉덩이를 만졌는지 코를 만졌는지에 따라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보는데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해요. 지금 제가 단순히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수업을 해주셨고 지금은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 체험하는 형태, 그죠?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물론 그게 수강하는 사람들이나 뭐 느끼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비단 예 하나만 들더라도 지금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평창이 24년도에 3개였거든요. 3개 자치기구가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3개긴 3개인데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자치기구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24년도에는 더믹스, 에버그린이라고 댄스하고 밴드 동아리가 있었는데 지금 미술 동아리하고 봉사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것도 미술하고 봉사 동아리도 누군가가 같이 해주는 게 아닌가요? 강사님이든 누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믹스하고 에버그린하고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88페이지에 그 자료에 있습니다. 2024년도 예, 24년도 네. 확인했고요. 네. 평창 중학교,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애들이 되게 활발하게 잘 활동을 했었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때도 군수님도 우리 아이들 참여 좀 시키자라고 할 정도로 열정들이 많았던 애들인데 이게 왜 없어진 거죠? 이게 더믹스는 뭐 없어졌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저기 제가 봤을 때는 이 활동을 좀 적게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요건 이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게 뭐 직접 뭐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봐봐야 되겠습니다. 저 그 한번 문화의 집에서 작년하고 올해와 그 다른 점이 뭐 때문인지 요거는 진보의 지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단순히 진보를 제가 봤습니다. 평창과 진부를 논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진부는 계속 지경으로 하면서 그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기구 운영 자체가 늘어났는데 평창은 오히려 과장님 솔직히 더믹스라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도 활동을 정말 많이 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쑥 사라졌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유탁을 주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이제 운영 기간이 바뀌면서 이제 동아리 모집을 새로 했는데 여기 더믹스나 에버그린 그 동아리 그 학생들이 동아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내용을 전달. 당연히 신청을 안 하겠죠. 왜 당연이죠? 아니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가겠어요? 신청을 하겠어요. 그 이용 어려움 이런 거는 아니 좀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과장님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위탁을 주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위탁 주면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뭐 거기 와서 우리가 근무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위탁을 줘서 전문가들이 맡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복지센터에 가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가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만나봤고 학부모도 만나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지금 신청을 안 해서 없어졌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우리가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시려고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거는 이제 뭐 수련 시설인데요. 그 청소년 동아리가 많이 운영이 되면은 청소년 활동을 그만큼 더 많이 하니까 아주 좋은 건데 요 2024년과 25년에 이 동아리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 저희가 더 알아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더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좀 확인해 보시고 진짜 왜 없어졌는지 애들도 바쁘신 건 아는데 원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신청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복지센터 지금 우리 4층에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우리가 이제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시간일 때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 주민들이 가서 사용을 하는 게 미리 말씀드리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원칙은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원칙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뭐 수석 전시회라든가 이런 그런 행사 뭐 이런 쪽에 이럴 때는 뭐 대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저도 뭔지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까지는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잘 운영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위탁을 주고 나서는 그런 채널들이 막히냐는 얘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은 네. 그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지
일반 주민들이 뭐랄까 대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이러는 시설이 아니니까요. 될 수 있는 한 뭐 읍면사무소나 뭐 이렇게 다른 쪽을 이용을 하셔야지 그 대관을 해주면은 청소년들이 그 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전제를 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용하지 물론, 않는 시간에 예, 물론 미리 협의만 되면은 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협의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모 단체 뭐 영유아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는데 모 단체가 이 시간에 그 시설의 일부 공간이 프로그램실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좀 쓸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협의라는 게 그중에서 오케이 해줘야 쓰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4층만 지금 예, 저 4층 얘기하는 4층에, 거예요. 예, 저 4층 얘기하는 거예요. 4층에 있는데 이제 예. 거기 이제 대강당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소규모 이제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보통 이용을 하는 시간이 학교가 끝난 후에 이제 방과 후에 이용을 하는데 그 방과 후에 이용하는 시간에 이제 대관은 사실상 좀 아니 어렵다고 그건 봐야죠. 당연하죠. 예. 그건 근데 당연하죠. 그 외에는 예. 근데 왜 협조가 안 된다고 얘기가 들리죠? 뭐 혹시 자료 주시면은 저희가 예. 한번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제가 지금 제출된 자료만 봤을 때 24년도에 평창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1억 6,700 정도가 예산이었고요. 25년도에 평창이 4억 1,500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교육특구 사업도 있고 국제교류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 인건 사람도 더 배치가 됐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25년대 위탁을 주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 위탁받은 업체 위탁받은 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혹시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해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별도로 없고요. 전부 다 그 평창군의 위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네네네. 예. 그걸로 이제 그 국제교류 한 적이 있고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탁을 주는 이유가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나름 어느 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저런 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건 이런 사업이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가져오고 제가 처음에 지금 저 국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한테도 위탁 줘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말 했어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 못지않게 공모사업이라든지 많은 걸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위탁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그런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저도 프로그램 지금 제출된 자료 다 봤고 제가 그래서 인근 지자체를 가봤어요. 인근 지자체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자체 공모사업을 선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단순히 제가 다른 데 가보지 않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다른 지자체 가서 그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도 만나보고 그쪽에 담당 팀장님, 행정팀장님도 만나보고 하고 시설도 같이 라운딩 해보고 프로그램 내용들도 보고 제가 일부러 군에서 주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하는 것들과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군은 그런 게 10만 원짜리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직영하죠. 지금 진부하듯이 예전에 평창하듯이 직영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점은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이게 위탁 받은 곳에서 더 지금 그 조직에서 더 그런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질수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마시고 위탁사하고 협의를 하시든 또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시든 아니 그리고 거기 관장님도 계시고 지금 총 4명 아닌가요? 총 4명 근무하시잖아요. 전체 원래 그 4명인데요. 뭐 한 명 지원 사업 받아서 인건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 알고요. 네, 어쨌든 뭐 4명이 근무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간두고 이래가지고 예. 새로 또 뽑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 정원은 4명입니다. 예. 그 24년도에 군에서 직영할 때 2명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2명도 그거 다 해냈어요. 근데 어차피 위탁을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위탁 줬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탁사에서도 뭔가 좀 더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탁사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열 의원님. 그럼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보충 질의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별 대출 미회수 현황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25년도가 유독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 누적인가요? 23년도, 24년도에서 25년도인가요? 25년도가 유독 많아서. 누적 자료입니다. 누적 자료예요? 네. 누적 자료라고 하면 23년 대화를 예를 들을게요. 23년도 10개, 24년도 14개, 25년도 18개인데요. 네. 그럼 이제 23년도, 24년도 해서 24개였는데 그 중에 일부 회수가 되고 25년에 또 일부 또 미회수가 발생해서 18개인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2025년도까지 합해가지고 18개, 18건이죠. 예. 단순히 사실은 숫자 노릇만한 건 안 맞는데요. 그렇게 이해가 맞는 거예요? 2023년도에 10건이었는데 예. 24년도에 14건이죠. 예, 그러면 2000, 예. 23년도에 10개였고 그, 예. 24년도에는 단순히 숫자 더하는 게 아니라 전체, 10개에서 뭐 예. 몇 개 좀 더해서 14개가 됐고 14개에서 또 좀 해서 18개 됐다는 건가요? 저는 25년도 지금 현재까지 18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대관령 같은 경우 또 진부 같은 경우도 이 미회수 도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뭐 또 시기가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도서 구입 현황 보면 전자자료 같은 경우 분립도서관에는 그래도 좀 꾸준히 구입을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은 왜 할 수가 없나요? 저희가 일단은 이거는 전자책이나 그 오디오북이나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우리가 그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나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 저기 평창 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제 그 거기에 그 게재를 해 놓으니까 거기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도서관이나 뭐 네네. 군립 작은 도서관 뭐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도서관에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평창 군에 또 교육 도서관도 새로 짓고 있고 또 봉평에 또 도서관도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를 갔다 왔어요. 거기도 한 2층 규모로 돼 있던데 상당히 부러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어릴 때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라도. 그래서 가 보니까 우리도 아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군도 열심히 잘 해놓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새로운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들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이제 그 아이들도 워낙 많고 그런 시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봉평도 마찬가지고 우리 작은 도서관이나 군립도서관에도 물론 이제 팀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어오고 영상도 몇 개 찍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싶진 않고 아이들이 흥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좀 많이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평도서관 내년에 리모델링 하는데 네. 유아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꾸며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최종 우리 설계가 다 나왔나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죠.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못 가시면 전문가인 팀장님 가셔도 좋으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고 한번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게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키즈존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올 수 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창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봉평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공모 사업에 되셔가지고 저희 봉평 리모델링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지상 1층에 청소년 존이 있고 유아실이 있고 스터디 카페 이거 너무 좁지 않을까요? 그 평수에 이게 다 들어간다면? 예, 지금 1층이 이제 현재 그 다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자료 열람실과 스터디 카페는 기존에 이제 다솜 방에서 여기 그 식당으로 사용하던데 그 정도 공간을 이용을 하고요. 청소년 존도 그쪽 그 끝으로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이게 다 들어가면 좀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 과장님, 지금 우리 봉평 주민들이 이거 좋아해요. 지금 기대가 커요. 그런 만큼 또 우리 번영회나 그런 데서 이런 보고회를 좀 한번 하면 어떠실까요? 이런 거를 지금 1층, 2층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거를.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도서관 팀장이 지역의 그 사회단체장 회의 때 가갖고 이걸 좀 설명을 한번 설명했어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잘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좀 지역 주민들이 지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가서 이런 게 생긴다는 그런 보고회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좀 했었거든요. 그럼 잘하셨네요. 하여튼 이거 차질 없이 좀 잘 보셔서 이게 너무 좁으면 안 되니까 뭐 한 가지를 없애서라도 좀 애들 청소년들이 와서 저희는 사실 봉평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터디 카페하고 청소년 존이 들어온다 그래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잘 저희 면장님도 만나도록 하셔가지고 저희 뭐 봉평 지역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좀 진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와서 애들이 좀 즐길 수 있게 너무 좁은 공간에서 막 복잡되지 하지 않게 좀 그렇게 좀 설계 좀 하셔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봉평 리모델링 뭐 잘 하도록 하고요.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곳이 이제 평창읍이나 진부면 여기에는 문화의 집이 있어서 그런 데로 괜찮고 그나마 다행이고 없는 곳이 이제 봉평이었는데 봉평 도서관이 리모델링 하면은 좀 공간이 좀 생기고 이제 문제는 대관령만 하고 대화면이 없는데 거기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